마흔이란 나이는 삶에서 반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몸과 정신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거든요. 눈도 나빠지고 이곳저곳이 아파옵니다. 앞만 보고 다니다가 잠시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마흔이 되었다의 저자 제임스 홀리스는 12세부터 40세까지를 1차 성인기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40이 되어서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왜 사는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현실을 부정하며 꼰대 노릇을 하거나 의학의 힘을 빌어서 성형을 하거나 육체를 개조하며 노화를 부정하려 합니다. 젊은 시절을 연상하며 연하의 이성을 찾아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공자는 40을 불혹이라고 하며 무슨 일을 경험해도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기라는 의미죠. 어른이라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상이나 상상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자책만 남을 뿐입니다. 육체의 노화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죠. 자존감을 가져야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장년층 여성들의 경우에는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부터 내는 중년층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도 시비를 걸고 화만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른 대접을 받기 어려워요. 정신연령이 딱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나의 한계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현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부부는 40대가 되면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식은 상태고 또 각자 살기 바쁘죠. 남편은 임원으로 가느냐 혹은 명예퇴직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기 쉽기에 일에 열중하느라 가정에 신경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래 가다 보면 갈등이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각자가 외도와 불륜에 빠지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을 막고 싶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돈을 번다 혹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쓴다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중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40대면 대부분 결혼 후 최하 10년 이상 정도 된 상태죠. 그런데 대부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해외의 어떤 호기심 많은 연구자가 결혼 2주차, 2개월차, 2년차, 20년차 커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떤 커플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차 된 커플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결과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혼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애인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고 또 집에 와서도 애인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아서 아니었나요? 그녀 혹은 그 남자가 보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 신혼 시절에는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오늘 직장에서 뭐 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잠잘 때까지 이야기를 쭉 이어가죠. 그때는 사실 귀찮다는 것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묻는 것도 귀찮기만 합니다. 모처럼 아내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도 단답형으로 답변을 끝내고 말죠. 이러면 아내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이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관심에서 나오죠. 먼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이 아닌 대답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막상 대화가 이어지면 아마 놀랄 겁니다. 서로에게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퇴근하면 지쳐서 대화고 뭐고 하기 힘들고 귀찮다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차라리 혼자 살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남녀가 평생 함께 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40대가 되면 부모로서도 할 일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이 늦었을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일 수도 있죠. 이 시기에 부부간에 부모 역할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가진 돈을 모두 쏟아서 자녀 앞길을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한편, 남편은 자녀가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전문대를 졸업한 딸의 스펙을 세탁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인 것도 모자라서 취업 과정에도 개입을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들의 무한 자녀 돌보기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결혼 후에도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대학교 학비 지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생활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지원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정도까지 지원했는데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보상심리가 엿보이기 때문이죠. 자녀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걸까요?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성장과 변화는 결핍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벌 2세들이나 정치인 2세들이 마약에 빠지고 또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굳이 자신이 노력할 필요가 없기에 인생이 지루해져서 그런 겁니다. 또 부모의 지원이 계속되면 자녀들은 그걸 당연한 건 줄 알게 됩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셋값 대달라 혹은 사업자금 대달라 계속 조르게 됐죠. 부모가 매번 지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세를 살거나 혹은 가진 게 집 한 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사업자금 혹은 결혼자금 대준다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네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해요. 본인들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선심을 쓰다가 막상 부모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부모 한쪽이 병에 걸려서 자식한테 손 벌리면 그때는 아마도 노골적으로 싫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좋다면 마음껏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부모는 모든 걸 다 챙겨주는 것보다 늘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조언이 필요할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귀를 여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느 점까지는 함께 가더라도 그 후에는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마전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